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해요. 제가 거의 30년 동안 섬유무통 증후군을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면서 만들어 놓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좀 쓰자는 겁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면요. 대책을 하나 세워야 돼요. 환자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 사실은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없는 삶? 그 삶은요, 너무 나른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자체로 활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 그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 이길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라든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 상태에 빠져 있게 되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거는요, 이따만 것들이 조망만해집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만한 스트레스를 줘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진 힘이에요. 이 힘에 의해서 내가 화병이 걸리기도 하고 내가 화병을 안 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르는 방법인지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어쨌든 그 힘을 기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감정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옛날에 말이다, 저 미운 사람을 계속 보고 그걸로 속을 썩어가고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생각만 나도 우라가 치밀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방망이 들치고 열뻗치고 어깨목 아프고, 이런 식의 반사적인 증상이 유발되는, 이거 우리가 트라우마거든요. 감정적인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벗어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건 무슨 나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고쳐먹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어떻게 얘기하면 과거의 트라우마, 아주 억울했던 그런 기분들, 그리고 아주 더러운 기분, 신경질 나는 기분, 화나는 기분들을, 그 기분들이 사실은 나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거 화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놓고 그거를 정보를 바꿔놓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먹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생각을 고쳐먹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치료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건 뭐냐면은 내 몸에 있는 습관이 있어요. 내 몸에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 섬유무통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장 나쁜 습관은 뭐냐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잘 못 취합니다. 대부분 섬유무통 증후군,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얼굴이 찌그러져 와요. 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턱 터물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치우쳐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다 화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좀 자세 좀 바르게 해라 라는 습관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게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것부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잠잘 때 똑바로 좀 누워서 잔다든가, 누워서 TV 보면서 뒹굴거리지 않는다든가, 뭐 어디 의자 같은 데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본다든가, 이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요, 화병을 불러요. 왜? 내 힘을 계속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섬유무통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이 섬유무통 증후군,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제시해주는 치료법으로서 가장 먼저 주는 건 뭐냐면요, 저는
보약 내지 공진단을 처방해 줍니다. 어떤 보약?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보강시켜주면요, 화병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나 아픈 걸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픈 걸 고쳐주려고 아픈 걸 고치기 위해서 진통제 쓰면요, 이거 난리가 없어요. 나 잠 못 자니까 수면제 써주세요. 예. 잠 잔다고 그게 제대로 된 잠이 될 수가 있나요? 자, 이 섬유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의 환자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섬유통증 증후군의 7, 80% 이상이 소거시킬 수가 있고요.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이상을 지속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체형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정치료와 침치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섬유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근데 이러한 치료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환자 스스로 좀 더 노력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유통증 증후군이라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운동입니다. 근육통이라든가 각종 관절통이라든가 심장암, 캔서를 앓고 있는 분들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나는 어떤 운동을 하면서부터 내가 병이 씻은 듯이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면요, 바로 섬유통증, 즉 화병,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유발됐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쾌감, 물론 운동을 하는 동안은 되게 힘들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운동의 목표한 점에 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쾌감들이 있거든요.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든가 엔도르핀이라든가 이게 분비가 되면서 과거에 고통받았던 기억들을 싹 씻어버리거든요. 이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수동적으로 나는 우울해서, 아니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나는 못 움직여요 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뭘 해줘야지만은 하는 기대만 있고 스스로가 거기서 뛰쳐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화병을 못 고친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 약에 의존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못 고쳐요. 그런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있는 곳에서 한번 떠나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양양으로 한번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화병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한 발자국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화병이라는 건 내가 왜 이 병에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나를 신경나게 했던 기억들, 나를 정말 죽일 듯이 쟤만 보면 내가 미치고 펄쩍 뛰겠어라는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만큼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부정확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소나무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소나무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죠? 그 사진 보면은 참, 소나무까지 하나가 이렇게 까짝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경질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화면 구도를 잡아보면은요, 이 두 나무는 다시 이음타는 나무예요.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없으면 외로워요. 그죠? 혼자 이렇게 벌판에, 허벌판에 혼자 서 있잖아. 얼마나 외롭겠어요. 두 나무가 같이 이웃하고 있으니까 깜짝대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거든요. 이웃하고 있고 정답게 지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만들어줬던 그 존재가, 그 사람이, 걔만 보면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사람이 혹시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내가 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 화병 환자들은 어떤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요. 정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요, 계속 미운 털 받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미운 털 받고 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화병은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화병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뭐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뭐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필요 없어요. 관점만 달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이 나무의 아래쪽에 가서 봤을 때의 관점과 이 나무를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 관점을 달리하게 되면은 달리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화낸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허상에 내가 속아버린 겁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가 바르게 고쳐먹고 살겠다라는 생각,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뭐냐, 제가 하고 있는 치명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화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침향도 체험하면서 걷기 명상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병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체험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화병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고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번 저를 만나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화병 강의를 마치겠습니다.